안녕하십니까. 그날의 남자 이광용입니다. 지금부터 유신헌법을 5분 안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리스. 그리스. 오.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권력 분립. 투표. 자유? 민주주의의 꽃 하면 뭐니 해도 선거죠, 선거. 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을 우리 손으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이 직접 선거가 뭘로 바뀐다? 간접 선거로 바뀐다. 선거를 누가 하냐? 국민이? No.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의 대의원, 즉 이른바 통대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국민주권? 아니죠. 통대주권?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대통령 임기입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2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 중임 제한을 없앴어요.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하고 싶으면 그냥 연이어서 쭉 하는 거야. 임기 그따게 뭐야? 주구장창 하겠다는 거네요. 6년이라는 걸 왜 적어놨어요? 그냥 종신이라고 적어놓지? 세 번째, 삼권 분립입니다. 민주주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기구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그냥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대에서 뽑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나 다름없죠. 또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도 대통령이 갖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을 대통령이 싹 틀어쥐고 쥐락펴락하는 거죠. 상권 분립이 이렇게 없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자유. 이 자유가 대통령에게 무한하게 주어집니다. 대통령이 긴급 조치권을 발동하면 언제든 헌법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헌법조차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정지, 말이 돼? 뺏을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예. 심하다.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형까지 사형까지? 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묻지도 이거는- 따지지도 않고요. 아니 이거는 와.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왕, 아니 거의 신 수준인데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법이- 입도 뻥끗하면 안 되겠어요. 진짜 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짐이 곧 국가다 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여러분, 이 4개 키워드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감이 오십니까? 거의 뭐 독재. 독재죠. 예, 뭐 독재. 장기 독재라고 집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왕정 아닌가요, 왕정? 맞습니다.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장기 집권 할 수 있는 탄탄한 초석이 깔린 겁니다. 유신헌법 뭔지 확실하게, 깔끔하게 아시겠죠? 깔끔하게는 알았는데 너무 슬프네요. 이제는 좀 확실히 알겠네요. 이게 국민들 위한 헌법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헌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짐에 의한, 짐을 위한 그쵸. 그런 헌법이었네요. 저는 사실 독일 생각 좀 많이 났어요. 저희가 히틀러가 이제 1933년 나치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그때 발표했던 법이 뭐냐면 Ermächtigungsgesetz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권법이라고 한국에서 아마 번역돼 있을 건데 네네. 이거 독일말로 하자면 Gesetz zur 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아픔이나
그리고 제국의 아픔을 없애는 법이라고 이렇게 보장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971년에 삼선 개헌을 통해서 심지어 세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대통령직을 하시려고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됐는지, 심지어는 이제 헌법까지 뜯어고치는 그런 만행까지도 일어나게 된 건데요. 네, 국가와 조국을 위한 거라고 얘기했겠죠. 그 유신헌법 제정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유신 선포 3개월 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거든요.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낸 통일 관련 합의라고 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남북 대화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제 정비 또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네. 1970년 5월에 7.4 남북 공동성명 논의를 위해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 씨가 대북 밀사로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후락은 그 김일성 유일 체제에 대해서 되게 깊은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는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지도자에게, 대통령에게 힘이 실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신을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논리다. 근데 이것이 그 유신 옹호론자들의 논리로 가끔 쓰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네. 장기 집권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네요. 없죠. 네. 말도 심지어 안 되는 약간 논리.